Hello, Happy Day, Happy New Year.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항암입니다. 오늘은 그 항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Let's go. 다시 피 검사로 갑시다. 이제 피 검사 하기 전에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콜로지 가서 그러니까 항암센터죠. 그런데 가갖고 의사랑 상담했는데 CT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게 다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피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확실하게 더블 체크를 하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DNA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별건 아니고 요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는 거더라고요. 거품 없이 침을 이렇게 뱉어서 그걸 보관을 해서 나중에 뭐 그걸로 무슨 큰 자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암이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화학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요법 중에 하나가 항암요법입니다. 두 번째, 항암의 종류. 보통 항암의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이제 화학요법, 2세대는 표적 항암, 3세대는 면역 항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화학요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부작용이 많고 그렇지만 보험 적용이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세대에서부터는 표적 항암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험료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일부 뭐 되는 보험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은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방법이죠. 그때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화학요법, 항암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많아요. 되게 많고, 항암제마다 다르고요. 그 암에 쓰는, 그러니까 항암제가 다 모든 암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식도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난소암, 유방암에 따라서 다 부작용도 다르고, 약도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암이었잖아요. 대장암에 쓰는 약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구토, 설사, 네, 머리털 빠지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모근이 좀 약해서 머리가 막 부러졌거든요. 머리카락이 부러졌었는데 빠지고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피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말초신경 찌릿찌릿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씩 약간 더 조금 더 빨간데요. 계속 24시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거 못 만지고 찬 거 못 마십니다. 이게 막 훑어 내려가요. 그래서 항암을 받을 때는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심한 부작용이 어지럼증이었어요. 그리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구토까지는 안 나오는데 막 괴로워요. 그런데 드시는 걸 어쨌든 간에 잘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고 그 정도는 아닌데 막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항암을 받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깔아지고 어지럽고 뭘 못 먹을 것 같고 계속 설사 나오고 좀 미식미식거리고 막 이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항암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 과정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항암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항암을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멘탈입니다, 멘탈. 드시는 거, 뭐 항암 받는 거, 그다음에 또 약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견딜 수 있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경미하지도 않았어요. 겪을 만큼 다 겪었고 부작용도 다 겪어봤습니다. 응급실도 몇 번 가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가 잘 안 먹히거든요. 계속 눕고 싶고 어지럽고 막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요. 근데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입맛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드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피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뭐 떡볶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떡이나 이런 종류 웬만하면 좀 피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막 먹었습니다. 짜장면 막 먹고 떡볶이 막 먹고 항암 받을 때 오히려 입에 땡기는 거 있으면 막 닭도리탕 먹고 싶다 그러면 닭도리탕 먹고 뭐 매운 거 짠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럼에도 뭐 MSG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뭐 청양고추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말고라도 일반적인 음식 중에서 그게 막 생각날 때 있어요. 뭐 제가 임신은 안 해봤지만 입도 타는 사람처럼 뭐가 음식이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꼭 먹었어요. 일단 먹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또 약을 줘요. 부작용 약을 속 미식미식거리는 거, 구토방지제, 그다음에 설사약 주고요. 그다음에 두통약 같은 거 얘기하면 다 처방전 해서 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물. 저는 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리터를 딱딱딱딱 채워서 2리터짜리 병에다가 물을 끓여서 식혀갖고 결명저차, 보리차, 그다음에 그라비올라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평균 3리터 이상은 무조건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먹어요. 예전에 그 발병되기 전에 건강했었을 때 가만히 따져보면 밥 먹을 때 잠깐 먹는 물 빼놓고는 하루에 500리터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강제로 한 2리터 이상 먹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습관처럼 그냥 아예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이게 1.9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차를 끓여서 항상 머리맡에다가 제가 손이 자주 닿는 곳에다가 항상 넣어 갖고 다닙니다.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서 배출할 거 빨리빨리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원활하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 드시는 거, 그다음 식사 거르지 말고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에 좋은 음식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비싼 거, 뭐 희귀한 거, 뭐 저도 뭐 다 있어요. 뭐 버섯 종류나 뭐 이런 거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건 다 끊었어요. 영양제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 영양제도 좋고 저 영양제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간이 그걸 다 해독을 못 합니다. 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약을 일시적으로 제가 다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항암 받으실 때는 항암 전주서부터 항암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받는다. 그러면 한 3, 4일 전서부터는 아무 약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항암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몸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 기운이 처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업무를 더 과중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약을 먹지 않고 딱 필요한 약 등 대장약 같은 건 먹었어요. 지금도 대장약은 꾸준하게 먹습니다. 뭐 10억 유산균 들어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은 꾸준하게 먹고 있고 지금 한약제 뭐 한국에서 보낸 거 그거 조금 먹고 있고 그리고 항산화제 하나 먹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있던 거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뭐 밀크시슬이라든지 뭐 기타 영양제 뭐 비타민C 고용량 일단 다 올스톱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미 간수치가 높아지면서 제가 겪었던 건데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약을 제외하고 그건 물론 의사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약을 제외하고는 음식에서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항암에 좋은 거 생강, 마늘, 토마토, 시금치, 양배추
요 5가지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주 잘 씻어서 소다 같은 거, 그 이렇게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이렇게 소독용 하는 거. 식초나 그런 데다 깨끗하게 씻어갖고 그거를 계속 음식에다 같이 섞어서 드시고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천을 해드린다면 강황? 강황가루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울금이라고 하죠. 울금가루. 강황인데 그 이제 된장찌개 같은 거를 수시로 저는 먹거든요. 그래서 티스푼을 한 두 스푼, 세 스푼 정도 넣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무슨 약을 막 사서 막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봤는데 부질없습니다. 너무 이거 좋다 저거 좋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버섯 좋대, 뭐 꽃송이버섯 좋대, 차가버섯 좋대,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몸이 지금 항암 받을 때는 그걸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음식에서, 아주 좋은 음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마늘, 생강, 특히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차로 계속 저는 먹었거든요. 왜냐면 항암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속은 좀 미식거리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견디긴 견뎠지만, 그래서 생강하고 레몬하고 꿀하고 청을 만들어서 그거를 음용해서 뜨뜻하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받을 때 차가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실 수도 없으실 거예요. 항암 받을 때 부작용 때문에.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물도 미적지근한 거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항암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어떻게 견뎌왔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정도지, 이걸 뭐 하세요 마세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제 개인의 것이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항암을 12채까지 받으라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12채까지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비행기 타고 사이판으로 왔죠. 사이판에 와서 닥터 토니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암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지금 다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반드시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네가 6차를 받는 거와 12차를 받는 거에 대한 차이를 자기는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공부한 바로는,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항암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항암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뿐이다. 12차를 하려면 네가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 지금 있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6차만 받아도 될 것 같다. 6차만 받아보고 CT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대장 내시경을 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중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항암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경우에 저에 대한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은 받으셔야 되는데 알고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전문가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 맞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12차 받으려면 12차 받고 24차 받으려면 24차 그냥 받으시려고요? 그렇게 받으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한 건 전 반대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 괴로운, 그 힘든 그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받는 거는 전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아보려면 많이 알아봐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만 들으세요. 뭐 간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체가 불분명한 분들이 그게 좋대, 이게 좋대, 그건 이렇게 하는 거래 라는 거는 정보로는 얻으시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나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항암은 받으라고 다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뭐 저한테 쪽지 오신 분 중에서는 뭐 알벤다졸 뭐 이런 거, 뭐 구충제 같은 거 복용해 보세요 그러고 뭐 막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그리고 뭐 이런 데 와봐서 뭐 영상도 보고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단 뭐 제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암에 대해서 항암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부작용이 이런 게 있고 부작용을 조금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병원에서 어떤 약을 내가 요구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서 그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내가 6차를 받거나 12차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12차를 받았는데도 잘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의사 선생님한테 뭘 여쭤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지.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고 뭐 12차 받을 사람 12차 받고 6차 받을 사람 6차 받고 뭘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12차 받으면 물어보세요. 어느 의사 선생님도 12차 받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받을 때 너무 힘들죠. 근데 12차, 6차를 그냥 다 받으시려고요. 알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차까지 받고 어떻게 진행을 하자. 이것도 알아야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은 안 그런데 가끔 가다가 너무 바쁘셔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 못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카페나 이런 글에 올라온 거 보면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죽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봐. 제가 의사가 아닌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들 부작용이면 부작용, 항암 치료면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뭐 온열요법이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그냥 보세요. 마음을 바꾸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바꿔보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중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거나 너무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받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고 지금 항암 받으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항암 받으시는 분들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조금 더 일찍 받아본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와요. 저도 지금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는데 서서히 다 돌아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저도 그랬거든요. 이러다 죽겠다 진짜 이런 생각 해봤는데 지금 힘들지만 잘 견뎌내시고 잘 드시고 물도 열심히 드시고 하시면서 지금 이걸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환우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 화이팅, 제팔TV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2021년 정말 저한테는 너무 다사다난했어요. 2021년 새해가 밝아서 암을 발병하게 됐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진짜 응급실 진짜 수도 없이 다녔고요. 정말 고생이란 고생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다사다난 제가 쉬운 넷 이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50 넘어서 살면서까지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 다 행복하시고 웃음이 많이 피어나는 22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팔TV였습니다.